네, 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쉐보레가 산타페보다 더 큰 크기의 SUV 전기차 블레이저 EV를 공개했습니다. 와, 사진 보면요, 야, 이 차 디자인이 아주 멋집니다. 이 가격도 막강해요. 이 블레이저 EV 가격은 45,000달러부터,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5,900만원 정도? 뭐 이 정도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이 현대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뭐 기아 EV6 이런 차들 이 가격이 딱 겹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놓는 전기차들에 비해서 크기는 훨씬 더 크고 성능은 더 좋고, 근데 가격은 같으니까 살짝 걱정스럽긴 합니다. 뭐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테슬라는 약점이 있어요. 저렴한 자동차가 아니라 이 고가 차량으로 굉장히 비싼 차들 사이에서만 있겠는데, 지금 내놓는 이 쉐보레 블레이저는 모델 Y에 비해서 무려 3천만원가량 저렴한 SUV라고 합니다. 테슬라를 기다리던 많은 소비자들이 이 블레이저로 옮겨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잘 나오지도 않는 테슬라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바로 살 수 있는 전기차, 당연히 인기를 끌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 전기차 이제는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보다 대중화를 누가 이끌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시기니까 GM이 이 블레이저를 내놓으면서 대중화를 이끌어내나 싶은 생각이 들죠. 사실 블레이저 저렴한 모델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557마력짜리 엄청난 고성능 모델까지 나오는데요, 가격이 8,6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막강한데요. 지금 GM 대단하죠. 허머 EV 어마어마한 거 나왔죠. SUV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캐딜락 리릭 나오죠. 2025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3년 안에 10종의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건 뭐 물량 공세로 막 쏟아내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좀 불안해.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 LG 이렇게 얼티엄 셀즈라고 해서 LG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그 점에서는 아주 기쁜데, 근데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한 대항마, 강력한 경쟁 상대가 막 쏟아져 나온다, 이런 점에서는 좀 불안하기도 하죠. 이 블레이저 EV는 그 전기차 전쟁의 서막, 미국 최강의 메이커 GM이 벌이는 침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쉐보레 공식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다이나믹 웰컴 램프가 막 샥샥샥 이렇게 나오네요. 뭔가 좀 영상 자체는 조금 좀 촌스럽긴 하다. 쉐보레 광고는 좀 그렇죠. 배지 떼고서 이게 뭔지 알겠냐? 그러면 BMW, 벤츠 뭐 이러는데, 이 차는 쉐보레 말리부야. 그럼 아니 이게 쉐보레 말리부라고? 뭐 이런 광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이런 주작 광고를 이게 2020년대 할 수 있는 광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광고를 했던 게 바로 쉐보레인데, 마케팅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네요. 근데 차만큼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여튼 블레이저 EV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자세히 보면요, 블레이저 EV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기존 블레이저하고는 하나도 같은 게 없죠. 기존 블레이저 이렇게 생겼는데 EV는 이렇게 이게 그냥 이름만 같은 차가 나온 거네요. 일단 DRL을 보면요, 이게 약간 토르의 망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DRL인데, 요즘 들어서 뭐 이런 디자인 하는 회사들 많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고요. 근데 램프가 지금 가운데 엠블럼 있고 양쪽으로 웰컴 램프가 쫙쫙쫙쫙, 요거는 꽤 노력 많이 했는데요. 가운데 있는 엠블럼 자체에도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기다란 라인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램프로 이어가는 거, 이게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되고 있고 멋집니다. 벤츠도 EQ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했고, 현대도 뭐 그랜저 곧 나올 텐데 그랜저도 이런 램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아마 멋질 것 같네요. 그러면 헤드램프는 어딨냐? 헤드램프는 요 DRL 아래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추세가 헤드램프는 잘 안 보이게 숨기는 게 추세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헤드램프 아래쪽으로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로 이 에어벤트처럼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느낌이 살짝 코란도 같은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SS 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SS 트림이 훨씬 좋은데? SS는 뭐 아시겠죠? 슈퍼스포츠의 약자입니다. 슈퍼스포츠 모델은 지금 까마로 당연히 넘고요, 콜벳보다도 더 높은 출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557마력이나 되거든요.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500마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숫자가 되고 있죠. 대단합니다. 자, 측면 디자인으로 넘어가 보죠. 측면 디자인 보면요, 차가 쭉 뻗고 납작합니다. 뭔가 아주 늘씬하게 잘 빠진 모습이죠. 일단 전기차답게 프론트 오버행이 엄청 짧아요. 앞바퀴를 정말 끝으로 보내고, 이 뒤쪽도 끝으로 보낸 느낌이에요. 이렇게 양쪽 끝으로 보내면서 가운데 이 밑바닥을 넓게 쓰는 거죠. 밑바닥이 넓어야만 여기에 배터리를 더 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퀴를 어쨌든 끝으로 보내는 게 요즘 전기차 디자인의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하다. 디자인이 이렇게 되니까 SUV 느낌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쿠페라든지 뭔가 외건이라든지 이런 차의 느낌이 살짝 들어요. 저는 전기차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왕 SUV 스타일로 만들 거면 그냥 확실하게 SUV 형태를 딱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쉽지만 어쨌든 실제로 봐야지 알겠죠. 그리고 측면에서 충전구가 눈에 띄는데요. 충전구 아주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위치는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위치는 아니에요. 저는 약간 뒤쪽이 좋더라고요. 근데 앞쪽에 있는 건 불만이지만 이 열리는 방식은 아주 신기합니다. 팬더가 전체적으로 뚜껑이 돼서 열려요. 야, 이거 신기한데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좋죠. 사실 주유구처럼 열릴 이유가 오히려 없어요. 주유구가 아닌데 왜 주유구처럼 열려? 그동안 좀 이상했죠. 이 타이칸 같은 차 보면요, 뚜껑이 전동으로 열리는 방식도 있지만 이렇게 눌러서 딸깍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딸깍 열리면 이게 앞쪽으로 이렇게 열리니까 여기서 전기차 충전을 할 때 이 뚜껑을 지나서 충전해야 돼.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열리면 어느 쪽에서 와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도어 캐치 같은 경우는 요즘 전기차들이 다 하듯이 히든 방식이라든지 뭐 오토 플러시라든지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도어 손잡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휠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네요. 요즘 자동차들은 휠을 계속 키우는 분위기니까 이 정도까지 커졌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요즘 전기차들 보면 상당수가 에어로다이나믹 휠을 쓰고 있어요. 뚜껑 휠을 쓰고 있는데 그게 공기역학엔 좀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이거 멋 없잖아요. 그러지 않은 게 참 고마운 특징이네요. 공력이고 뭐고 우린 모르겠다. 우린 그냥 멋있는 거 껴준다. 이런 식으로 낀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지금 S 스트림이고 기본 휠은 당연히 공력키를 끼고 있습니다. 네, 후면부는 이렇게 생겼네요. 이게 굉장히 낮고 굉장히 넓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비율만 봐도 엄청 스포티한 자동차로 느껴져요. 테일 램프도 이렇게 면발광으로 멋있게 만들어 놨고요. 기존의 램프들 막 두껍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금 리어 램프 자체를 무슨 BMW나 뭐 이런 자동차처럼 굉장히 멋지게 꾸며놓고 있습니다. 이 트렁크 아래쪽으로 블랙 하이글로시를 이렇게 쫙 둘렀는데 약간 긁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지금 바퀴도 양쪽으로 이렇게 떡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뒤에서 봤을 때 와, 굉장히 터프한 느낌의 자동차다, 굉장히 스포티하다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내연기관 블레이저의 뒷모습이 이런 느낌이라면 블레이저 EV는 뒷모습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니까 차가 굉장히 낮고 폭이 넓고 이 와이드 앤 로우라는 요즘 들어서의 디자인 추세 이런 거 제대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루프를 많이 낮추다 보니까 높이는 조금 낮아진 것 같고 바닥면은 좀 넓어진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실내로 넘어가 보죠. 실내가 멋진데요. 이게 시동 걸면 이렇게 바늘이 탁 튕겨주는 느낌이 있나요? 이런 것들도 꽤 멋진 것 같네요. 미래적이면서도 클래식한 거, 그게 또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심플한 계기판, 심플한 느낌이 드는 실내가 많은데 이 차는 지금 심플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고 있어요. 에어벤트 같은 경우도 가장자리를 이렇게 깎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멋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중간에 보면 이 볼륨 다이얼 같은 거 굉장히 의외의 위치에 있습니다. 운전대가 있으면 볼륨이 여기 있어? 이거 맞아? 왜 거기 있지? 여기 핸들 리모컨에서 볼륨 조절하면 되는데 왜 여기 굳이 또 여기 있죠? 왜 여기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이게 17인치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디스플레이에 한가운데 다이얼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얼을 돌리면 볼륨도 조절되고 아마도 이걸 눌러서 다른 것도 조절할 수 있도록 되는 것 같아요. 다이얼 한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서 거의 그래픽이 나타나게끔 만든 거죠. 별도의 디스플레이를 넣는 대신에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 아래쪽에도 보면 다이얼이 또 있는데 이 다이얼은 온도 조절 다이얼 같은 게 하나씩 있어요, 양쪽으로. 근데 요것도 그런 디스플레이인지 아니면 이건 약간 눈속임처럼 그렇게 안쪽에 효과를 재밌게 넣은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미래적이면서 다이얼이나 물리적인 버튼이 있어서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도 그대로 가져가고 있네요. 센터 디스플레이는 17인치나 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3나 모델 Y가 15인치를 쓰잖아요. 모델 X가 17인치를 쓰는데 거의 모델 X만한 크기라고 할 수 있죠. 테슬라가 했듯이 아마도 여기에 여러가지 영상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만들 것 같아요. 게임 기능도 어쩌면 넣을 수 있겠죠. GM이 최근 들어서 얼티파이라고 하는 무선 연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OTA를 통해서 여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넣는다고 합니다. GM은 이 전기차 플랫폼을 다 얼티엄 플랫폼이라고 해서 뭐 얼티엄 셀즈, 얼티파이 뭐 이런 식으로 얼티 시리즈를 계속 이렇게 넣고 있어요. 그리고 계기판도 보면 지금 11인치 계기판을 쓰고 있는데 계기판 크기 상당히 크고요. GM에서는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 클러스터란 표현을 쓰지 않고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란 표현을 쓰는데, 운전석에 있는 계기, 속도계 이런 걸 보여주는 기능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라든지 자동차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에러라든지 앞으로 뭐를 할 거를 세팅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센터 같은 역할을 한다 라는 의미로 이제 더 이상 계기판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디지털 클러스터 이런 표현은 이제 식상하고 다른 식으로 이름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 위쪽으로 보면 여기 딱 램프가 하나 들어오죠. 이 램프 뭐냐면 슈퍼 크루즈가 작동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램프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운전자가 확실하게 지금 이 차한테 이걸 넘겼는지, 넘기는 걸 받지 않고 튕겨냈는지 이걸 확실하게 운전자가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램프가 필요한데 슈퍼 크루즈 이런 거 아주 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앞으로 핸들 쪽에 램프를 붙이는 법규가 곧 실시될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안전운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 떼고 차가 알아서 운전해주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 HD 맵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맵이 있는 지역에서만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줘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자율주행을 계속 할 텐데, 이 자율주행이 슈퍼크루즈처럼 이렇게 맵을 이용하는 방식이 될지,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다른 회사처럼 비전 센서를 이용하는 자율주행이 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든 지역의 모든 맵을 업데이트하는 거 현실적으로 지금 GM이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는 이것보다는 차가 알아서 그때그때 판단해서 가는 방식, 요 비전 센서를 이용하는 방식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며칠 후에 자율주행 권위자가 이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인상적인 건 기어 시프터네요. 기어 시프터가 핸들 뒤에 컬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D 하고 출발하고, 후진할 땐 후진 넣고 후진하고, 중립, 주차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차들이 하는 건데, GM도 이쪽으로 갔네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 편하거든요. 기어 노브 아무리 가까워도 어쨌든 손을 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살짝 걸치면서 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 시트도 굉장히 예뻐요. 뭐 컬러풀하네요. 블랙 시트, 레드 시트 뭐 둘 다 굉장히 컬러풀하고요. SS 트림, SS 스티치까지 있는 거, 이거 굉장히 멋지게 보이네요. 어쨌든 이 까마로라든지 콜벳이라든지 이런 차를 많이 만들어 봤으니까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스포티하게 느껴지는지 잘 알고 있는 그런 메이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시동 버튼 어디 갔죠? 네, 시동 버튼 어디 갔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당연히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시동 버튼 없앴을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시동 버튼을 안 만들면 어떡하냐, 자동차가 시동 버튼 안 만들면 너무 위험하지 않냐, 테슬라는 위험한 자동차다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메이커가 시동 버튼을 없애게 됩니다. 지금 GM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없앴고, 현대기아도 지금 없앨 때가 됐어요. 아직도 시동 버튼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사실 왜 필요한지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만간 없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뭐 GM도 마찬가지, 차에 타서 브레이크 페달 한번 밟으면 그때부터 차가 레디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식인 것 같아요. 오늘도 테슬라의 1승인가? 아, 나 참. 그리고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있습니다. 뒤쪽 카메라가 있어서 디지털 룸미러로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당연히 있습니다. 천장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날 것 같네요. 이 테슬라처럼 그냥 글래스 루프가 아니라 실제로 열리는 루프인 걸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어떤 게 달려있을까? 이 차 앞뒤로 모터를 하나씩 달아요. 그래서 사륜구동을 구현하고요. 출력은 무려 557마력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 557마력을 다 쓸 수 있느냐?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허머 EV 타보니까 1000마력을 평소에는 다 끌어내 주질 않습니다. 사실 1000마력을 끌어낼 수 있으려면 특별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557마력을 다 끌어내려면 특별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드가 와우라고 합니다. 와이드 오픈 와트. 뭔가 말장난을 참 좋아하는 것 같죠. GM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와우 모드로 가면 그럼 이 차의 출력을 다 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길래 와우 모드라고 해? 얼마나 강력하냐면 시속 60마일까지 가속 시간이 4초 이내. 이거 뭐지? 아니 557마력이면 테슬라가 지금 480마력 정도 되는데 모델 Y가 3.5초 정도 되거든요. 4초 이내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무게가 좀 있어서 그렇겠죠. 일론 머스크 또 1승인가? 네, 주행거리는 320마일, 그러니까 대략 515km 정도 주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 515km를 주행한다? 훌륭합니다. 이제는 500km를 넘어야지 어서 명함도 내밀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내 들어오면 아마도 400 중반?
뭐 이 정도 가능하겠죠. 그래도 상당한 거죠. 네, 이런 주행거리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배터리가 그럼 어느 정도 들어가나 배터리 용량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190kW DC 급속 충전을 지원하면 10분 충전으로 약 126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보다는 조금씩 낮아요. 조금 섭섭한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블레이저 EV 그럼 언제 출시되냐? 당장 출시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섭섭하네. 이 출시는 내년 여름이라고 해요. 뭐야, 1년이나 남았어? 한참 남았네. 그걸 왜 벌써 공개를 해? 아마도 그런 거겠죠. 지금 보면 쉐보레가 마땅한 SUV 전기차가 없어요. 뭐 폭스바겐은 ID4 가져오고 현대차는 아이오닉 가져오고 뭐 등등등 막 쏟아지다 보니까 약간 조급하게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트림이 여러 가지 나온다고 하고요. 폴리스 퍼스 비클 PPV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도 나온다고 합니다. 경찰이 전기차 탄다? 뭐 그런 것도 멋질 것 같네요.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거는 가격 경쟁력이겠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5,900만 원 정도 되는 가격.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아이오닉하고 이거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자, 쉐보레 분들 지금 다른 차 보지 마시고 블레이저 EV 제발 국내에 좀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량이 부족해서 국내 가져오기 힘들다 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되죠. 블레이저 EV가 어렵다면 이코녹스 EV도 있거든요. 네, 가을에 나오는 이코녹스 EV라도 좀 생산해주면 좋겠어요. 블레이저 EV는 GM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GM은 최근 들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회사가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해서 이 성장 동력 자체가 사라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게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라는 분들도 많은데 이 블레이저 EV 딱 보면 디자인도 훌륭하고 성능도 훌륭하고 가격도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에 이런 자동차들 쏟아낼 수 있다면 GM의 미래도 매우 밝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